반갑습니다. 자유민주주의 빵식입니다. 자, 오늘 2월 26일 금요일이고요. 자, 오늘만 지나면 또 주말입니다. 자,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가는데요.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것 같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오늘 이제 9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자, 접종이 시작된 만큼 이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의료진들이 무사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406명으로 집계됐고요. 이 백신이 들지 않고 기존 바이러스보다 이 전파력과 치명률이 훨씬 강한 이 변이 바이러스 국내 감염자가 14명이 더 들어가지고 총 142명이 됐습니다. 이 중 영국 변이가 13건, 남아공 변이가 1건으로 총 14명이 감염이 됐고요. 누적 감염자는 총 142명으로 늘었습니다. 자, 14명 중에 12명이 해외 유입자라고 하고요. 2명은 외국 국적이라고 하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는 외국 사람만 걸리나 봅니다.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한 명은 이 경남 김해, 그리고 또 한 명은 경기도 시흥의 일가족 관련 확진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런 변이 바이러스로 전파력이 기존보다 70%나 높고요. 치명률도 무려 35%나 더 셉니다. 정부 발표를 보면 거의 외국인이 감염된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국내 외국인만 골라서 감염되는 것도 아니고, 여러분, 우리는 이 말을 믿어야 됩니까? 아무튼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. 기존의 백신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걸리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? 자, 22일 청와대에 복귀한 이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 청와대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쓱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 신수석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. 더 나아가서 이 친문들에게 조리돌림까지 당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문재인 씨를 보필했던 그가 이번에 완전히 이용당한 거라고 생각하는데, 우선 이 문정권 들어서 검찰 출신으로 처음 민정수석에 임명된 것부터 이 정권에서 신수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요. 이 일종의 보여주기식 인사 아닙니까? 우리도 검찰 인사했어. 자, 그러면서 신수석의 요청은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요. 되려 패싱을 당하는 그런 수모까지 겪게 된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휴가를 마치고 이 복귀를 한 것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후임이 정해지면 그만두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자, 이례적으로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이 사표를 던진 이 신수석이 청와대에 한 달간 민정수석으로 있어 보니까 뭐 이건 완전히 무슨 범죄 소굴이고 내가 여기 더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. 그래서 사표를 한 달 만에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민정수석으로서 이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 중수청 같은 것에 대한 이 후환도 걱정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. 뻔한 거죠. 이 정권 말에 괜히 여기에 들러붙어 있다가 감옥 갈 게 분명한데 뭐 하려고 여기 있겠습니까? 신수석 입장에서는 아주 빠르고 현명한 이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여러 차례 사의를 표했지만 이 문재인 씨는 본인을 생각해서 본인이 임명한 수석을 한 달 만에 사표 수리를 하게 되면 본인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질질 끌고 반려를 했던 겁니다.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들의 비리를 막는 특별감찰관도 그간 4년 동안 공백으로 둔 것은 아마도 자유롭게 해드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, 이를 신현수 민정수석이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문재인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하고 불편했겠습니까? 그리고 이문정 같은 그런 검사, 이 기소권 문제라든지 서울중앙지검의 겸임 문제라든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교체 문제, 한동훈의 복귀 문제 같은 것을 거론하니까 이 문재인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? 그러다가 이번 검찰 인사 때 일이 터진 겁니다. 일명 민정수석을 패싱한 거죠. 신수석이 사의를 표한 것은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에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이른바 추미애 라인 대검 간부들 교체가 이 무산된 것이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자, 거기에다가 이 대깨문들의 조리돌림도 있었다고 하는데, 이놈의 대깨문들은요 얼마나 할 짓거리가 없는지 아주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.
이 정권 바뀌면 제일 먼저 손봐야 될 대깨문들부터 정리를 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지. 안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길 것이 자명합니다. 신수석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과정에 관여한 그런 것으로 알려진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교체하기로 하고 문재인 씨에게 재가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게 다 무산이 돼버린 거죠. 박범계가 신수석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유임을 시켜버리고 이것이 지금 사의를 결심하는 핵심적인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. 자, 쉽게 말하면 문재인 씨하고 이 신현수 민정수석이 야, 이 사람은 잘라야 돼. 교체를 해야 돼. 요렇게 합의를 봤는데도 박범계가 이를 유임을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? 이거는 뭡니까? 둘 중에 하나죠. 박범계가 문재인 씨를 패싱했던가 아니면 문재인 씨가 용인을 했던가. 이 꼴로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을 한 거죠. 열 안 받겠습니까? 또 지난 22일 차장 부장급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이 검찰과 협의를 했었고 지난해 9월 추미애가 장관으로 있을 때 이문정을 대검에 배치를 했고 여러 감찰 요청에 관여한 이 이문정이 수사의 주체가 되면 적절하지 않다라는 윤석열 총장의 반대에 중앙지검 검사 겸임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 인사 때 이문정에게 수사권을 주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으로 발령을 내버리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문재인 씨부터 이 신수석의 모든 요청이 묵살이 됐고 직속 부하인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이 박범계 법무장관과 이 둘이 모든 것을 협의해서 대통령에게 바로 재가를 받아버리는 그런 짓거리를 보고 신수석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. 신수석은 청와대에 출근한 이후에도 이 지인들에게 다 정리가 되면 미국에 다녀오겠다라고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. 이 친문들이 자신을 조리돌림하고 있다라고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답니다. 한편 이 문재인 씨가 주최한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아무런 말도 없이 정면만 멀뚱히 나 너랑 말 안 할 거야. 이렇게 완전히 마음이 떠난 것으로 알려졌고요. 신현수 수석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무식한 이 운동권 깡패들이 모여있는 민주당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문제가 곧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. 신현수 민정수석이 반대를 하고 있고 전국에 2,000명이 넘는 검사들이 당연히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? 3차 검난도 예고되고 있는 마당에 이 신현수 수석과 이 물밑에서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저지하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.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도 그나마 소신 있는 검사 출신 의원들이 이 반대를 하면서 이 사단이 벌어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. 국회의원을 왜 합니까? 그냥 밥버리지 마냥 구석에 짱 박혀서 월급이나 받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국회의원의 최종 목적지는 대통령이에요. 다 대통령 한 번씩 하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을 텐데 지금 권력의 힘이 쫙 다 빠지고 있고 이런 입장에서 이 검찰 출신에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하게 되면 인기가 쭉 올라갈 수 있어요. 단 민주당 대깨문들이 있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 있겠지만요. 자, 검찰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만 핀셋으로 딱 집어내면 그만이에요. 그런데 저들은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이 나라의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를 시키는 그런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. 이 검찰이 있어도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정부패가 난무한 세상인데 만약 검찰이 없어진다면 이 사회는 범죄 수굴이 될 것이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려는 이 정권과 싸우고 있는 의사협회에도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한 검찰에도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몰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